우리는 1참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 먼저 함수라는 게 무엇이냐면, 함수는 x값과 y값 사이에 대응 관계 중에 하나야. 대응 관계 중에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x값들의 모임이 이렇게 해서 뭐 소개팅 같은 걸 나갔어. 요즘도 소개팅 같은 거 하나? 그 남녀 학생들끼리 서로 만나서 뭐 3명 만나서 서로 이렇게 커플 맺고 이런 거 하니? 그런 건 성인들이 하죠. 그게 무슨 죄도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아? 연애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했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봐봐. 여기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선 1번, 2번, 3번이 있어. 다음처럼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얘네들이 다음처럼 이렇게 연결이 됐어. 얘가 이렇게 해서 커플이 맺어졌어. 그렇다면 얘는 정상적이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거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 알겠지? 그렇다면 봐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된다면 얘도 정상적인 방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도덕적인 걸 떠나서 만약에 1번 사람이 정말 매력적이야. 다른 2번과 3번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맞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수. 이런 것들은 어때? 얘도 함수일까? 그러니까 얘도 정상적인 방송일까? 맞아. 얘도 함수.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는 거야. 아까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지. x값 하나에 모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함수야. 그런데 아닌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야. 이렇게 했는데, B가 아무래도 얘도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 얘는 정상적일까? 얘는 아니겠지. 한 사람만 찍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뭐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또는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C라는 사람이 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예 선택을 안 했어. 이렇게 되면 얘도 비정상적이겠지. 이해되니? 따라서 한 놈이 2명을 선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선택하지 않는 것도 문제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함수가 아니야. 이해돼? 따라서 함수는 이 대응 관계 중에서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된다.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이게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내용이야.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 대응관계인지를 구분짓는 것들. 그래서 헷갈리시면 직접 한번 표를 그려보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 봐봐. y값은 x의 양의 약수의 개수야. 여기에 이렇게 있어. x값이 2, 3, 4가 있고 y값에 해당되는 애들이 1, 2, 3, 4가 있어. 그럼 봐봐. 2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양의 약수의 개수. 2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1하고 2. 그래서 소수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3이라면 3의 약수의 개수는 3의 약수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야. 3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 얘도 2개 있었겠지. 4의 약수의 개수는 3개 있었겠지. 1, 2, 4, 3개.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얘는 함수일까? 얘는 함수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으니까 남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이해돼? 얘가 우선 함수라는 거야. 그런데 봐봐, 내가 여기서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여기에 아니에요, 양의 약수겠으면 말고요, 그냥 x의 양의 약수할게요 라고 하게 된다면 2는 어디로 가야 돼? 1도 가야 되고 2루도 가야 되는 거지. 약수니까. 3은 y값은 3의 약수래잖아. 1도 가고 3도 가야 돼. 4는 4의 약수의 값이 바로 y래잖아. 1도 가고 2도 가고 4도 가야 돼. 얘는 집합일까? 아니, 집합이 아니라 뭐냐? 함수일까? 함수가 아니지. x값 하나에 y값이 2개 이상씩 다 대응되고 있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분 져야 돼. 이게 시험에 문제가 나오고 우리 문제집에도 나와 있어.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관계.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차함수의 부분을 들어갈 건데, 1차함수는 이렇게 x값과 y값 사이에 대한 대응 관계가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식이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될 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1차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는 1차함수를 하나 배웠어. y는 ax라는 거 배웠었지. 맞아? 얘를 우리 뭐라 불렀었지? 기억나니? 정비례. 그쵸? 정비례. x값이 하나씩, x값이 2배, 3배 반복할 때마다 y값도 2배, 3배씩 커질 때, 그런 애들을 우리는 정비례라고 불렀었다고. 맞니?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플러스 b만 붙어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b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지. 맞니? 따라서 b값이 만약에 0이라면 1차 함수 중에서도 정비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차 함수 안에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예쁜 형태인 정비례 형태를 이미 한번 배웠던 거고, 이젠 그걸 제외한 나머지 1차 함수를 일반적으로 한번 배워보자 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한번 봐보자. 봐봐. 우리는 요 y는 ax에 대해서 요 a는 a를 먼저 알아보자. 그 전에 y는 ax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뭐였었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너무 많이 잊었구나. y는 3x야. y는 3x 봐봐. 얘는 x에다 1을 집어넣어봐. 3을 지나겠지? 맞니? 2 집어넣어봐. 6을 지나겠지? 맞니? 0을 집어넣어봐. 0을 지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사이사이 있는 점들을 싹 다 연결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더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y는 x도 한번 해볼까? y는 x. y는 x는 어떻게 돼? x에다 1 집어넣으면 1 되겠지? 0 집어넣으면 0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던 거야. 다시. y는 마이너스 3x로 넣어볼까? x에다 1 집어넣어봐. x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네.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생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y는 마이너스 x도 한번 만들어보자.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에다 x에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원점을 지나면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지나는. 아이고, 안 지나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y는 a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어. 그런데 몇 개를 그리고 나니까 a에 대한 특징을 알겠다. a의 특징 한번 알아볼까? a가 양수일 때가 있고, 그쵸? y는 3x나 y는 x처럼 양수일 때가 있고, a가 음수일 때가 있어. 집중해야 돼. a가 양수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야? 모두 다 어디로 가? 오른쪽 위를 향하지.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한다고. 맞아? 오른쪽 위를 향한다는 얘기는 뭐야? 오른쪽 위를 향한다는 얘기는 x값이 전체적으로 커질 때 y값도 같이 커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x값이 커질 때 y가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x값이 커질 때 y값도 같이 증가하는 거야. 뭔가 그림으로 봐도 뭔가 좀 커져가는 느낌 들지 않아? 그쵸? 우리의 실력이 커져가는 느낌처럼 이렇게. 다시 a가 음수일 때야. y는 마이너스 3x이거나 y는 마이너스 x인 경우. 이해되니? y는 마이너스 3x나 y는 마이너스 x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 뭔가 좀 떨어지고 있지? 마치 그냥 우리의 오답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감소한다 라고 해서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봐봐, 지금은 내가 방금 부호로 결정 지었었다면 같은 부호끼리도 마찬가지야. 봐봐, 같은 부호 보니까 어떠니? y는 3x보다 y는 3x보다 y는 x가 더 밑에 줄어져 있지. y는 3x가 더 급하다고.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y는 마이너스 3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3x가 좀 더 기울기가 급해. 기울 정도가. 맞아?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 뭐라 불러?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생각해봐봐.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생각해보자. 봐봐, 우리가 여행을 가고 있는데 평균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요렇게 생긴 산을 발견했어. 그럼 내가 이제 여기를 걸어 올라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긴 놈을 가는 거야. 너무 비슷비슷한가? 이렇게 얘는 요렇게 가는 걸 발견했어. 우리가 지금 여행을 가고 있었던 거 이렇게. 알겠니? 얘도 여행을 가고 있는데 느낌상 봤었을 때 야씨 요거는 좀 갈만해. 완만해. 그치? 경사가 좀 낮아. 얘는 경사가 급해. 여기 올라갈 생각하면 깝깝해. 그치? 그 할만하다와 그 깝깝하다라는 그 느낌을 어떻게 숫자로 표시할 것인가, 어떻게 눈에 띄게 할 것인가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가서 만약에 우리가 정찰병이야. 어떤 부대의 정찰병이야. 딱 갔는데 거기는 갈만합니다. 저쪽으로 가면 거기는 정말 오리가 깝깝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정확하게 뭔가 수치를 표시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수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내가 얘를 왜 완만하다고 생각했는가, 얘는 왜 깝깝하다고 생각했는가를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내가 얘를 똑같이 1m만큼 움직인다면 얘는 요만큼 올라간 정도의 느낌인 거고, 맞아? 얘가 만약에 1m를 가는데 얘가 한 2분의 1m 정도 올라간 느낌인 거야. 그리고 얘는 1m를 가는데 똑같이 1m를 가는데 얘는 한 2m를 올라간 효과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들겠지. 맞니?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아니 봤더니 저쪽으로 가면 1m를 가는데 2분의 1m 정도 올라가는 정도의 비율로 기울기가 경사도가 있으니까 여기 좀 할만합니다. 그 다음 이쪽은 1m를 갔는데 세상에 2m로 올라간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만큼 높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을 때 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지. 그냥 완만해요, 할만해요,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이렇게 볼 거라고. 가로축으로 커진 만큼. 근데 이 가로축이 우리는 보통 x축이잖아. 그 다음에 y축으로 올라간 것에 대한 비율. 다시 말하면 1분의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는 가로축, 우리는 보통 x축이라고 하지. 위로 올라간 거 y축이라고 하지. x축 방향으로 갔었을 때 얘는 2m만큼 올라간 비율입니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1분의 2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를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 기울기라고 부를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x가 증가한 만큼 y가 얼마만큼 변하고 있습니까? x가 증가한 만큼 y가 얼마만큼 변하고 있습니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정비례에서 또 배웠던
얘도 x를 잠깐 나눠볼까? x분의 y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a 값이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정비례 상수라고 불렀었다면 이제 1차 함수에서는 얘는 기울기라고 부를 거라고. 그래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비율. x가 1만큼 움직였었을 때 y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계산해 보자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기울기고 그 기울기가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게 된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y는 ax에 대해서 했는데 얘는 y는 ax 플러스 b인 거잖아. 그래서 이 b가 의미하는 것도 잠깐 좀 살펴볼 거야. 봐봐. y는 예를 들어서 3x가 있어. y는 3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놈이야. 1일 때 3을 지나고 2일 때 6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근데 내가 이 그래프의 함수값을 볼 거야. 여기는 1을 집어넣으면 3인 거고 2를 집어넣으면 6인 거야. 근데 내가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1씩 내렸어. 전체적으로 1씩 내리시게 되면 이 직선은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딜 지나게 돼? 2를 지나게 됐을 거고, 얘를 그대로 밑으로 내릴 거라고. 2를 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원래는 6이었는데 5만큼으로 떨어질 거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떨어진 직선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진 직선. 이 떨어진 직선은 이 y는 3x에 비해서 이 y 값이 1만큼 줄어드는 거지. 1만큼 줄어드는 거야. 따라서 우린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y 값이 3x보다 1만큼 줄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이번에 얘네들을 2만큼 올렸어. 여기가 원래는 1,3이었는데 이만큼에서 1,5를 지나게, 1,5를 지나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래 원점을 썼는데 또 마찬가지 2를 올려서 0,2가 되게.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그렇다면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은 뭐야? 검은색이 y는 3x였는데 그것보다 y 값을 이만큼 올렸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해돼? 얘가 0,0이었는데 얘가 0,0이었는데 0,2가 됐잖아. 1,3이었는데 1,5가 됐잖아. 이만큼 커진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 빨간 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래? 이 y값은 3x보다 y는 맞습니다. 3x보다 이만큼 커졌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2는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y는 3x가 원점이라는 놈을 지나다 보니까 1만큼 내리면 0,-1을 지날 수밖에 없고 2만큼 올리면 0,2를 지날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 있는 숫자 2와 여기 있는 2가 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b가 의미하는 게 뭐란 얘기야? y는 ax를 어느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고? b만큼 움직였다. 그것을 우리는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요 b가 의미하는 것이 보다 y축과의 교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y축과의 교점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돼? 예를 들어서 잠깐 봐봐.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라고? y는 마이너스 5x라는 정비례 함수가 있었는데, 정비례 그래프가 있었는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리고 또 이 그래프는 y축과 0,1에서 만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란 얘기야.
알겠어? 다시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야. 이제 너희들 이제 요것만 알면 되는 거야. y는 ax 플러스 b. 이제부터는 우리가 1차 함수식들을 많이 만날 거야. 뭐 y는 2분의 x 더하기 5라든가 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든가 뭐 이런 함수를 많이 만날 텐데 여기는 요 x의 개수가 뭘 의미하는지 여기 있는 상수항이 뭘 의미하는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1차 함수는 끝나는 거야. 알겠니? 어차피 1차 함수들은 그 대응하는 점들을 쫙 다 모아놓은 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직선이기 때문에 그 직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얘네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따라서 요거 두 개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최종 정리야. y는 a값, 얘는 뭐라고 불리냐면 기울기라고 불린다 그랬었어. 1학년 때는 정비례, 상수라고 불렀었지만 1차 함수에서는 기운 정도를 나타낼 거야. 왜냐면 얘는 정비례가 아니거든. y는 예를 들어서 봐봐. y는 3x를 봐볼까? x값에다가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6이지. 2배 될 때 몇 배 돼? 2배가 된다고. 그런데 봐봐. y는 3x 플러스 1인 거야. 살짝 1만큼씩 더했어. 봐봐. x가 y값에다. x에다 1 집어넣어봐 얼마야? 4지. 2 집어넣어봐 얼마니? 7이지. 2배일 때 2배 됐니? 아니지. 따라서 얘는 플러스이라는 뭔가 지저분한 것이 붙는 순간에 얘는 정비례는 벗어나. 다만 그냥 일반적인 1차 함수가 될 뿐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봐봐. 그래서 얘는 기울기라는 거고 얘는 그래서 직선의, 얘는 원래 직선이라고 그랬었죠? 직선의 모양을 결정을 지을 거야. 어떻게?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고 우린 얘를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A가 음수면 감소할 거고 오른쪽 아래로 떨어질 거고 얘를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물론 증가라는 표현 대신에 X가 커질 때 Y도 커집니다 라는 표현을 대신할 수 있어. 감소합니다 라는 표현 대신에 X는 커지지만 Y값은 떨어지고 있어요 라고 표시할 수도 있어. 어차피 같은 의미라는 거 잘 기억을 해놔. 그 다음에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는 것은 정비례 성질과 동일해. 여기까지는 정비례 성질과 동일하죠. 근데 이제 구하는 값들을 잠깐 살펴보시면 봐봐. 지금까지는 얘가 1,4를 지나 y는 ax였는데 봐봐. 이때 a 값을 구하라는 내용이 있었어.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런 친구들 저런 친구들 다 있었어. 어떤 친구들 있었냐면 첫 번째, 아니 1,4를 지난다면서요. 그럼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4는 a 곱하기 1, 그래서 a 값은 4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는 조금 잔머리 좀 돌아가거나 또는 선행이 좀 된 친구들은 아니 A요? A가 궁금하세요? A는 X분의 Y니까 X값분의 Y값이잖아요. 바로 1분의 4를 계산을 하셔서 A값은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 얘네들이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점에서는 얘가 2만큼, 1만큼 움직였을 때 4만큼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원점을 반드시 지나니까 1만큼 움직였다, 4만큼 움직였다가 여기서 눈에 보였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이제 원점을 안 지나. 똑같이 1,4를 지나지만 얘가 원점을 안 지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는데 얘가 y는 bx야. 그런데 지금처럼 여기에 0,1을 지나. 원점을 안 지나. 그렇다면 얘는 아니 1만큼 갔을 때 얼마만큼 올라갑니까가 1과 4, 1,4로는 계산이 안 된다고. 1분의 4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얼마만큼 갔는지 따져보니까 얼마야 얘는? 1만큼 갔어. 근데 1에서 또 4만큼 간 거잖아. 맞아? 그럼 얼마만큼 간 거야? 1만큼 갈 때 얘는 3만큼 간 거잖아.
맞니? 그렇다면 그때 B값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Y는 BX 플러스 1이었을 때 요 B값 말이야. B값은 3이 되는 거지. 1만큼 갔을 때 3만큼 올라간 거니까. 이해되니? 따라서 그냥 여기 있는 지나가는 점만 얘 혼자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 B값을 찾아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울기 구하는 의미와 공식을 암기를 할 건데 봐봐. 먼저 기울기를 구하는 의미, 기울기의 의미는 x의 증가량에 대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 기운 정도를 나타내는 x가 단위 양만큼 증가할 때 y값은 얼마만큼 변화합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놈을 x가 증가할 때 y값이 얼마만큼 증가합니까? 라는 것을 내가 얘를 x1, y1이라는 점, 여기를 x2, y2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잠깐 봐봐. 좌표 평면상에서 여기에 대한 x 좌표가 여기 x1이라고 찍혀져 있다는 얘기고 얘는 x2라고 찍혀져 있다는 얘기인 거야. 실제 예를 들어보자. 여기가 1,3이고 여기는 3,6이야. 여기를 지나고 있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묻고 싶어. 알겠지?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전처럼 얘기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너무 급한데? 얼마만큼 급한지를 전달해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정한 양만큼 갔을 때 y값이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 맞니? 이게 얼마야 여기? 여긴 지금 1이 찍혀져 있었을 거고 여긴 3이 찍혀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x는 얼마만큼 커졌어? 2만큼 커졌다고. 그거 어떻게 계산했니? 3 빼기 1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3이 찍혀 있었겠지? 여기는 6이 찍혀 있었을 거고. 그럼 y는 얼마만큼 커졌니? 3만큼 커진 거지. 어떻게 계산했겠어? 6 빼기 3만큼 계산했었을 거라고. 이해돼? 따라서 얘에 대한 기운 정도, 우린 그걸 기울기라 부를 거라고, 그것을 3 빼기 1분의 6 빼기 3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3 빼기 1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에 있는 3 빼기 1, 3 빼기 1 어떻게 나온 거겠어?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것이고 6 빼기 3은 어떻게 나왔겠어? 여기에서 여기를 뺀 놈이 됐겠지. 따라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결국에 그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처럼 됐을 거라고. 다음 본 것처럼 만약에 좌표가 x좌표가 x1, y1이 있고 x2, y2가 있었다면 얘네들은 x좌표끼리 뺀 거 분의 y좌표끼리 뺀 거라고 생각을 하겠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얘가 기울기라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x의 개수인 a인 거죠. 분석해보자. 잠깐 봐봐. y는 4x-1이라는 함수가 있어. 우린 얘를 어떻게 판단할 거야? y는 4x-1이야. 얘 4지. x의 개수가 4잖아? 아,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구나. 짐작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x가 라는 직선이 있었다면 y는 x보다는 조금 더 기울기가 좀 크겠다. 조금 더 올라갈 때는 조금 더 힘들게 보이겠다. 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이해돼? 근데 얼마만큼 움직일 거야? x가 1만큼 움직인다면 y값은 4만큼 변할 거고 x가 2만큼 움직인다면 y값은 8만큼 변하겠구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얘가 4였으니까 1분의 4든가 2분의 8이든가 3분의 10이든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요 4만 봐. 알겠어? 다시 이제 우리가 A에 대해서 좀 봤었다면 B에 대해서 볼 건데 아까 B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했었지? 기억나니? Y는 AX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비례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리고 저 B를 봤을 때 우리는 Y축과의 교점이 0,B였겠구나. 왜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는데 위로 올린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Y는 4X 플러스 1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얘는 Y는 4X라는 기본 그래프가 있었는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렸겠구나. 아까 우리가 봤었을 때 이 4를 봤었을 때 떠올랐던 그 이미지들 있잖아? 굉장히 경사가 급한 요러한 직선이었겠구나 였는데 얘를 1만큼 올린 거니까 얘는 1만큼씩 전체적으로 Y값이 올려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1을 지난다. 이해할 수 있겠어? 제가 지금 거의 한 30분 동안에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요런 거야. 요거 꼭 기억해 놔야 돼. 알겠지? 근데 딱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 건데 지금 그래프를 보는 데 있어서 잠깐 봐봐. 그래프의 모양은 저 기울기로 결정을 할 건데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죠. 맞니? 그렇다면 Y는 만약에 4X 플러스 K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나는 이 새끼가 2사분면을 안 지났으면 좋겠는데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난 너 2사분면 안 지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어떤 그래프면 돼? 이렇게 되면 되지. 맞아? 그럼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지나 2사분면 안 지나. 이해돼? 또는 반대로 너 2사분면 지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2사분면을 지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돼. 기울기가 4면서. 이해돼? 여기 2사분면 지나게 하려면. 맞니? 그렇다면 2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 이 파란색과 이 보라색에 대한 차이는 이거라고 결국에. 축과의 교점을 보는 거라고. 얘는 봐봐. 축과의 교점이 어디야? 양수지. 얘 축과 교점이 어디야? 음수야. 그래서 얘는 2사분면을 지나고 얘는 2사분면을 안 지나는 거야. 또는 이 X축과 교점도 봐봐. X축과 교점도 얘는 X축과 교점이 어디야? 양수지. 얘는 X축과 교점이 음수라고. 따라서 축과의 교점으로 이 그래프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게 돼. 네가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또는 몇 사분면을 안 지나는지. 그래서 축과의 교점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해지게 되는데 축과의 교점을 X축과 만나는 이 교점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X절편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뭐 M,0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Y축과의 교점을 뭐라고 표현할까? Y절편이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Y절편은 뭐 0,N으로 표시할 거고 또는 Y는 4X 플러스 K라면 0,K가 됐을 것이고 이해되니? 그런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 Y축과 교점 어디에 있었어? 여기 있었죠. 맞니? Y축과 교점의 이 Y값, 이 B값 있죠. 이 B값 우리 뭐라 불러? Y절편이라고 부르겠다고. Y절편. 그래서 이 Y절편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B값이 바로 Y절편이다. Y축과 만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X절편으로 판단해도 좋고 Y절편으로 판단해도 좋은데 굳이 Y절편을 자주 활용하는 이유는 식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을 활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X절편보다는. 그런 것도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고 Y절편이 하는 의미는 그래프의 또는 그 직선의 위치를 결정해 준다. 다시 봐봐. 이 A가 하는 역할은 뭐였다고?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어차피 직선이 뭐 이렇게 뽀글뽀글 해주고 뭐 파마하는 것을 이렇게 웨이브지게 하고 그건 안 되지. 결국엔 이 직선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방향을 얘기하는 거라고. 오른쪽 위로 갈지 아니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질지 아니면 근업이 더 급할지 아니면 더 느슨할지 그런 걸 결정하는 게 바로 A인 거고. 그럼 B 값은 뭐야? 저 상수항은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할 거라고.
몇 사분면이 지났는지 또는 누가 누구보다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저 B값이라고. 알겠어?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1참수의 반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혹시 필기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사진 찍고 좀 쉬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교재에서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봅시다. 이제는 교재 한번 볼 겁니다. 교재. 봅시다. 우리가 이해했던 부분 먼저 최초 함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x값에 따라서 y값이 오로지 하나씩만 대응될 때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y는 fx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는 요런 얘기야. 요런 암상자 있잖아. 그치?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곱하기 2가 있는데 1을 넣었어. 그랬더니 뭐가 돼? 2로 바꿔주지. 맞아? 2로 바꿔준다고. 내가 여기다가 3을 넣었어. 그랬더니 뭘로 바꿔줘? 6으로 바꿔주지. 맞니? 그렇다면 얘는 함수일까? 함수지. 내가 뭔가 하나를 넣으면 결과물이 하나씩만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5를 넣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은 10 나오고 어느 날은 뭐 100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도 함수야. 그렇다면 1을 2로 바꿔주고 3을 6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맞니? 이 암상자가 말이야. 기능이 영어로 뭐야? 기능이요? 펑션. 맞아. 펑션. 오. 너 영어학은 어디 다녀? 세 분이나 바꿨는데. 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네. 아무튼 잘 배웠네요. 네, 펑션에서의 그 f를 떼올 거야. 그래서 x에 대해서 변환된 값이다. 그래서 우리 얘네들을 1에 대한 함수 값이라고 부를 거고 우린 얘를 fx라고 할 거야. 그럼 1에 대한 함수 값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f1이 됐을 것이고 얘는 2를 집어넣을 때 2에 대한 함수 값이니까 얘는 f2가 됐을 거고 x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 y가 나올 텐데 이 y를 우린 뭐라고 볼 거야? x에 대한 함수값 y는 fx라고 부르게 될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나온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 y 값은 fx랑 같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비례와 반비례가 바로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놈이다. 아까 봤듯이 정비례는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이제 다시 복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이 반비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가셔서 그때 가서 유리함수라는 단원으로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분모에 x가 들어가면 무조건 걔는 정답이 아니고 우리가 논할 내용이 아니다. 알겠죠? 분모에 x가 들어가면 우리 게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x가 a일 때 y값 또는 함수값이다 생각해주면 돼. fx는 6x-1이래. 봐봐. fx는 6x-1이래. F1이라는 얘기 뭐야? 지금 너희들이 머릿속으로는 이런 암상자 좀 떠올려야 돼. 1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걸 보겠다는 거지. 그럼 F1이라는 놈은 X가 들어갈 자리에 1을 넣은 거니까 X가 들어갈 자리에 1을 집어넣어 주시면 5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F0은 뭘까? F0. X에 대해 0 넣겠다는 거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x에 0 집어넣은 거니까. 괜찮아? 넘어가 봅시다. 1차 함수, 대표적인 1차 함수. 요 새끼다. 1차 함수가 될 조건.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차 함수인 애들. 그렇지, 1차 함수. 그렇지, 너도 1차 함수. 우린 정비를 묻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런 게 1차 함수. 1차 함수가 아닌 애들. 야, 너 2차 함수잖아. 야, 너. 내가 논하지 말라 그랬지. 너 왜 x가 없어? 너도 왜 x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1차 함수 이런 거. 뭐.
큰 의미가 그냥 참고만 삼아서 1차식인 거고 등호 있으니까 방정식인 거고 부등호 있으니까 부등식인 거고 x랑 y 두 변수에 대한 관계니까 얘는 함수인 거고 괜찮아?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평행이동은 y축 방향으로 우선 평행이동 한 것만 배웠는데 y는 ax 플러스 b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례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례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럼 b가 양수라면 당연히 위로 올라갔을 거고 b가 없으면 당연히 오른쪽이 아니죠.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떨어진 것이다. 괜찮아?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이 b가 의미한 게 뭐라고. 지금 교재랑 제가 설명한 게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어. 여기서 b부터 설명했지. 이 b가 의미한 게 뭐라고? y축과의 교점이라고. 그래서 b가 양수란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b가 없을 때는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야. 이해되니? 별말 없으면 수 전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얘는 직선이다. 구멍 뚫려져 있지 않은 직선이다. x값이 주어질 때는요. x값이 만약에 y는 x 플러스 2인데 x값이 1일 때와 x값이 2일 때로 물어본다면 x에 대해 1 집어넣어봐. y값 얼마야? 3이지. 이 함수에서 말이야. 맞아. 1 집어넣으면 y값 3이잖아. 그래서 얘는 1,3을 점을 찍어줄 거야. 1일 때 3 여기. 그 다음에 2라면 2 집어넣으면 얼마야? 4지. 그래서 얘는 2,4를 지나. 2,4를 지나. 그래서 이때는 직선이 아니라 점만 찍어줘야 돼. x가 1과 2일 때만의 그래프는 점 2개인 거야. 연결하면 안 돼. 알겠죠? 근데 별말 없어. x가 1, 2뿐만 아니라 모든 실수야 또는 모든 수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쭉 직선 연결해주면 돼. 넘어가 봅시다. 직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은 이쪽 보죠. 봐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참수도 중요하지만 얘는 문제를 무조건 나와.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이 부분 시험법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 유형은 무조건 나와. 여기서 틀리는 인간 거의 없어. 따라서 우리도 틀리면 안 돼. 자연수 x에 대한 배수 y야. 이런 거 나오면 거기다 좀 적어놔. 거기다가는 직접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자. 직접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거야. 좀 어려운 말로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야. 거기다 좀 적어놔. 봐봐, 이런 얘기야. 벤 다이어그램이 뭐냐면 그 모임을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x라는 놈, y라는 놈. 집합이란 얘기야. 봐봐. 자연수 x의 배수 y야. 내가 여기다 2를 집어넣었어. 2. x값이 2란 얘기야. 2의 배수 y 뭐 있니? 2도 있을 거고 4도 있을 거고 6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벌써 이미 x가 3개 화살표를 날렸지.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달라고. 다시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야.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야. 정사각형 2야. 얼마 냈겠니? 둘레 얼마야? 이 두 개는 8이요. 8 됐을 거 아니야. 지금 다 딴색하고 있니? 나 몰라. 8이야. 누가 봐도 8이고 내일 봐도 8이야. 그치?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어? 너 함수 맞아.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야. 봐봐. 이번에 여기다가 5 같은 거 넣어볼까? 5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어? 4도 있을 거고 3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 1도 있었겠지. 맞아? 얘 함수야? 아니야. x값 하나 이미 y값이 여러 개 대응되고 있어? 너 함수 아니야. x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에 7이 있어. 7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묻고 싶은 거야. 얼마야? 2요. 2지. 누가 봐도 2인 거잖아. 얘는 함수야? 네. 얘는 함수야. 하나만 날렸잖아.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10명이 10리터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셨대. 한 2명이 똑같이 나눠 먹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몇 리터씩 먹을 수 있어?
5리터요. 5리터씩. 누가 봐도 5리터지. 네. 맞아? 얘는 함수야? 네. 얘는 함수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잘 확인을 해줘. 나머지 것들도 다 확인해서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4에서 f 마이너스 3 묻고 있어. f 마이너스 3? 얘는 뭐야?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에 빼기 4니까 계산하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 이해돼? f 마이너스 3이.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3 넣은 거야. 괜찮아? 그럼 f6은 뭘까? 3분의 1 곱하기 6 빼기 4니까 얘는 얼마야? 2 빼기 4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f6은 마이너스 2, f3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를 더해달라 이런 의미인 거야. 아, 가끔가다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어 진짜. 3f6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3f가 뭐냐고 물어보는 애들 있어. 이건 3f를 물어본 게 아니라 f6이라는 값의 3배를 해달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3f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를 보시면 fx는 x분의 10일 때 fa가 마이너스 5래. fa 값은 뭔데? x자리에 a가 들어간 것처럼 똑같이 a를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그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5라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겠니? 10은 a를 똑같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5a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마이너스 5로 나누어서 a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 1학년이잖아. 1학년이지. 지금 이거 부등식 푸는데 이 방정식 푸는데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 x에다 1 집어넣어봤어? 아니네. 2 집어넣어서 비슷하다.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네? a값 마이너스 2. 이렇게 찾는 습관 들이지 마. 그거는 나중에 시험 때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하나하나 방정식 푸는 거 연습해야 돼. 알겠지? 절대 숫자 찍어서 대입해서 찾지 마. 알겠죠? 적어도 한 3학년쯤 되면 그때 가서는 맘대로 해. 근데 적어도 1학년 때만큼은 절대로 숫자 찍어서 계산하지 마. 방정식 능력 떨어지면 뒷줄 가서 아무것도 못한다. 알겠죠? 이걸 계속 쓰는 연습을 해야지 식에 투자하는, 계산에 투자하는 시간이 짧아져. 알겠죠? 계속 암산해서 교재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쉬운 교재를 하고 있으니까 특정 숫자 집어넣어서 한 자연수 몇몇 개 집어넣다 보면 답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재미 맞들려서 거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복잡한 식에서는 계산을 못해요. 절대로 찍지 마. 알겠지? 지금같이 이 과정을 다 거쳐. 봐봐. 이번에 f-가 마이너스 9일 때 a 값 구하래. 뭐야? x자리에 얼마 넣었다고? 마이너스 2를 넣었다고. x자리에 얼마 넣었다고? 마이너스 1을 넣었다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바로 f-2였을 텐데 그 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9였대. 마찬가지 방정식이야. 마이너스 2a는 플러스 1이 됐겠지? 마이너스 9 더하기 1 얼마야? 마이너스 8. 다시 마이너스 2로 나누어 a 값은 얼마야? 플러스 4. 그래서 a 값은 4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숫자 찍어서 계산하지 마. 알겠지? 숫자 찍어서 계산하지 마. 자, 이거 학교 시험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건 인정.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아끼는 거, 그건 인정.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인정을 받으려면 평상시에서는 이 과정을 거친 연습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알겠죠? 그 다음, 그래서 fx가 4x-1이 된 거야. a 값이 4가 들어가서. 그 다음은 f1과 f2와 f3을 구하래. f1은 뭐야? 4 빼기 1이니까 3이었을 거고, f2는 뭐야? 8 빼기 1이니까 7이 됐을 거고, f3은 12 빼기 1이니까 11이 된 거야. 괜찮아? 그래서 그 새끼를 뭐 하래? 더하래. 괜찮니? 더해봅시다. 넘어가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1참수 확인해보자. 1참수인 건, 야, 너 x랑 y가 있어야지. 얘는 맞나? 이항시켜볼까? 이쪽 넘겨보자. y는 3x-4x-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는 맞는 말이네. 괜찮아? 네. 다시 이쪽 봐봐. y 뭐야? 분모에 x가 있잖아. 그냥 버려야 된다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진.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y는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9니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2차 식이 어때? 서로를 지워. 2차항이 서로 소거가 되면서 얘만 남게 되겠네. 1참수 맞아? 네. 맞는 거야.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 문제 정말 중요한 거지. 식 세울 수 있어야 돼, 이건. 문장 보고 식 세우는 거. 이건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문장을 보고서 식 세우는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진다. 그럼 큰일인 거야. 하나씩 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x야. 그림을 그리든 해야 돼. 얘 넓이를 물어보겠어. 넓이 얼마야? 넓이 얼마야? x제곱. 따라서 식은 어떻게 세워야 돼? y는 x제곱이야. 1참수야? 아니야. 300km 거리를 시속 xkm로 달렸을 때 걸린 시간. 중학교 과정에서는 다 등속 운동이니까 거속시를 쓰면 된다고. 뭘 물어봤어? 시간을 물어봤다고. 이 새끼가 y라고. 거리가 300이고 얘가 x라고. 이해돼? 그렇다면 y는 뭐가 된 거야? x분의 300이 된 거네. 1참수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X와 분모에. 맞냐? x가 분모했을 때는 유리함수 또는 반비례함수라고. 함수는 맞지만 1참수가 아니야. 다시. 넓이가 20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넓이가 20인데 밑변이 x면서 높이가 y래.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렇다면 x 곱하기 y 값이 얼마야? 40 곱하기 20 한 거야. 그 다음에 y는 x분의 40. 얘도 y는 x분의 40이니까 너도 틀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까지. 다시. 외곽의 크기 합. x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 얼마야? 이거 명의를 맞춰야지. 명의랑 강력 맞춰야 돼. 외곽의 합은 무조건 360. 외곽의 합은 무조건 360도야. 따라서 x각형과 상관없이 y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300이 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얘도 1참수가 아니죠. 360이에요. 미안해요. 360이에요. 다시. 여기서는 하루 중 낮 길이가 x라면 밤 길이를 묻고 있는 거야. 맞아? x 플러스 y가 얼마라는 거니? X 플러스 Y가 24. 24라는 거야. 결국에 y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4 빼기 x가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하는 게 맞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얘는 x에 대한 1참수잖아. 네. a 값이 마이너스 1, b 값이 24.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넘어가십시다. 그래프 위의 점이란 얘기는 이놈에 대한 그래프는 뭐야?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애들,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걔네 그 모임들을 쫙 다 표시해보면 얘가 직선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뭐 해주셔야 돼?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뭐 해주셔야 돼? 대입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거야. 어떤 그래프 위에 있어? 그렇다면 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번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0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6이 성립하냐고 묻고 있는 거죠. 성립하니? 아니요. 성립하지 않아. 따라서 탈락이라고. 얘를 선생님 저는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3,0이 여기 있으니까 얘 그래프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실제로 하나씩 다 대입해. 알겠죠? 네. 이건 여러분한테 맡겨드립니다. 봐봐. y는 4x 플러스 b인데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했다는 얘기는 뭐야? y값이 3만큼 커졌다라는 거지. 커졌다. 맞니? 네. y는 4x였는데 원래 b만큼 커졌었어. 그런데 3만큼 더 커졌다는 얘기라고. 네. 그랬더니 이 함수식이 얘가 됐다라는 거야. 이해돼? 따라서 어떠한 그래프를 보고 나면 그래프에 대한 관계식은 only 하나여야 돼.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A 값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A는 4. B 플러스 3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2.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좀 풀어봐 주시면 좋겠고. 봐봐. 아까 말씀드렸던 절편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 집중해줘. 조금만 집중해줘.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 알겠지? 그래서 X절편은 봐봐. X절편은 요거는 글쎄 세모야. 얘는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아. 다만 Y절편은 외우자. Y절편은 눈에 보이니까. 괜찮아? 좀 이따 다시 연습 한번 해보자. 여기 나와있다. 연습해보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있는데 이 새끼한테 Y절편을 물어봤어. Y절편 얼마야?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잖아? 얼마? Y는? Y는 0 9. 9니까 그지? Y절편이 9야. X절편은? X축과 교점이니까 X절편 구하려면 Y에다 0을 집어넣어야 돼. 0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9고 3x는 9니까 똑같이 3으로 나눠주시면 x는 3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절편이 뭐가 중요한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굉장히 유리해. x절편이 3이라고. x축과 3에서 만나. y절편이 9란 얘기는 뭐야? y축과 9에서 만나.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X축에서 만나고 Y축에서 만나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거야. 3하고 9 찍어놓고 또 요런다? 아, 내가 정말 깝깝해. 여기에다가 3, 9 찍어놓고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연결해요.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얘가. 이 직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놈이야, 얘는. 다시, 얘와 얘는 별개야. 9는 Y축과의 교점. 3은 X축과의 교점. 전혀 별개다. 그래서 두 개의 점을 찍 연결만 해주면 이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야. 잘 기억해 주세요. 기울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비율 거기다 줄 좀 쳐놔.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비율.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비율. 아,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y는 3x 플러스 5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해서 한 보기 3번쯤이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비율은 3분의 5이다. 5야 x야? 뭔가 비율 이렇게 떠오르니까 아, 이 새끼를 이거 나누는 건가? 3분의 5? 맞는 말이네? 이렇게 한다고? 아니지.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비율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불러?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비율을 세 글자로 줄이면 방금 우리 줄 쳤잖아. 얘를 기울기라고 한다라고. 알겠어?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는 3x 플러스 뭔가? 아까 아니 저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제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y는 ax 플러스 b야. 너희들 오늘 사진 찍은 거 꼭 집에서 복습해라잉. a를 뭐라 부른다고? A는 기울기라고. b는 뭐라 부른다고? y 절편이라고. 다시 보자. y는 3x 플러스 5가 있어. 기울기 얼마야? 3. y 절편 얼마야? 5. 기울기 3짜리면서 y축과 5에서 만나는 거야. 0,5에서 만나는 거야. 기울기가 3이면서 y축과 0,5에서 만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는 좀 이따 봅시다. 먼저 문제를 좀 통해서 보자. 봐봐.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연립부등식이랑 그 다음 1차 부등식이랑 지금 과제가 밀려있다라는 사람은
그것을 우선 잠깐 제껴놔. 알겠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오늘은 1참수부터 무조건 하셔야 돼. 알겠죠? 부등식, 연립방정식과 1참수가 직접적으로 현재로서는 연결되지가 않아. 또 그 문제를 푼다고 해서 또는 못 풀었다고 해서 1참수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도 또 전혀 아니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잠깐 멈춰놔. 밀린 과제 때문에 오늘 배우는 1참수를 놓치면 큰일 나. 이 1참수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중학교 3학년 이제 뭐 매년마다 한 11월 달쯤 되면 이제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이제 우리 학원으로 이제 그 상담을 와.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을 이제 여기서 하고 싶다고 오는데 그때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봐. 기울기가 뭐야? y절편이 뭐니? 또는 뭐 1참수 한번 그려봐. 뭐 이런 거 물어봐. 근데 제대로 대답 못하고 어물쩡어물 이러잖아? 배운 지 한 뭐 1년은 지났지. 아무래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니까. 1년 정도 지났지만 거기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불확실하면 내가 걔한테 대놓고는 말은 못하지만 얘는 우리 학원에 와도 얼마 못 버틴다. 분명히 공부 포기할 애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진짜. 1참수는 그만큼 모든 함수의 기초야. 1참수 그 다음에 뭐야? 2참수지. 맞아? 2참수를 풀려면 1참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 그 다음 2참수 하려면 2참수 그 다음은 3참수지. 3참수를 알려면 2참수를 이해해야 되는데 2참수를 이해하려면 1참수를 모르면 2참수를 이해할 수가 없어. 4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걔네들이 다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는 함수는 결국에는 1참수 복습, 그 다음에 2참수 복습.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이야.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3참수, 4참수를 배워. 근데 1차나 2차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가 않으면 당연히 3차, 4차는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배우는데 근데 걔네들은 그건 나중에 배우면 돼. 걔네들도 마찬가지 2참수를 바탕으로 두고 있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참수를 이해하려면 1참수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만큼 중요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 활용은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필요합니까? 문해력을 위해서는 필요해. 근데 어떻게 생각한다면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1차 부등식 또는 연립방정식. 계산만 할 줄 알면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큰 지장은 없어. 근데 다만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망쳐서 엄마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혼나겠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연습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일반적인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 근데 1참수는 아니야. 1참수는 사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난 밀린 과제들 그래서 잠깐 스톱시켜 놓고 오늘 1참수 과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알겠죠? 다시 봅시다. y는 4x-3에 대한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칠 만큼 y축 방향으로 칠 만큼은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돼 있던 새끼가 위로 올라갔다고. 요렇게. 맞아? 얘가 y는 4x-3이었는데 7만큼 올라가서 y는 4x-3에 뭐가 됐겠냐 묻고 있는 거야. 함수값이 7만큼 커진 거라고. 따라서 y는 4x-3에다가 y값이 이것보다 7만큼 커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관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4x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해돼? 그 다음에 얘한테 묻고 싶은 거야. 야, 너의 x절편, y절편 얼마니?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순 없지. 계산을 해주셔야 돼. 왜?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y절편부터 구하자. y절편 얼마니? 얘 y절편. 4. 지금 대답 못한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거야. A를 뭐라 부른다고? A는 기울 B를 뭐라 부른다고? Y절편. y절편이라고 부른다고. x절편, y절편 모두 그래프의 위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데 우리가 y절편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 왜? 눈에 보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얼마? 4. X절편도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큰 의미를 갖고 있지. 근데 X절편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계산을 해야 돼. Y가 0일 때라고. 그럼 4X는 마이너스 4가 됐겠지. 4로 나눠야 돼. X가 얼마? 마이너스 1.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새끼는 Y절편이 4고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4하고 마이너스 1. 다시 계속 반복해서 볼 거야. 봐봐.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에서 X절편이 2고 잘 봐. X절편이 2래. 언제까지 내 탓을 할 수는 없어. 어느 순간서부터는 너희 탓이야. 다시 물어볼게. 알겠지? B값 얼마야? B는 마이너스 10이요. 마이너스 10이라고. 알겠어? Y는 AX 마이너스 10이야. X절편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지만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X절편의 위치는 그렇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아. 따라서 X절편이 주어지면 X축과 2에서 만난다면서요! 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도 괜찮아. 알겠지? 그냥 X절편이 2란 얘기는 결국엔 2,0을 뭐 한다라는 얘기야? 지난다라는 얘기야. 지난다. 그렇게만 가볍게 받아들여도 돼. X절편이 하는 역할은 Y절편이 충분히 대신해주고 있으니까. 알겠지? 그냥 2,0 그냥 지나는 점이다라고 생각해도 돼. 대입합시다. A 곱하기 2였을 테니까 2A 빼기 10이 됐을 거고 따라서 2A는 10이 됐을 테니 A 값은 5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아? 아까 B값 찾으셨고 넘어갑시다. 그래프 이용해달래. 다시 묻습니다. Y절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야. Y절편 마이너스 6이야. 알겠지? 저 얼마 꼼꼼한지 아시죠? Y절편은 0, 마이너스 6이에요. 아니야. Y절편은 얘는 Y축과의 교점의 좌표인 거고 Y절편은 얘만 대답해 줘야 돼. 얘 말이야. 알겠지? 0,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꼼꼼한 게 아니라 그냥 바본 거야. 꼼꼼한 바보. 알겠지? X절편 구해보자. X절편은 계산하셔야 된다고. Y값이 0이니까 0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을 계산할 거야. 이항시키시면 3X는 마이너스 6이고 3으로 나눠주시면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2.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0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여기서 만나고요. 여기서 만나요. 찍. 괜찮아? 직선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돼. 또 우리가 초딩처럼 또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지 마. 알겠죠? 그래프는 간단하게 그릴수록 좋은 거야. 넘어갑시다. 증가할 때 증가할 때 감소, 증가량이 얼마고 Y가 얼마다. 뭐라고? 기울기라고. 다시 한 번만 좀 적어놔줘. 조금만 힘들더라도 조금만 힘내자. 오늘은 남지 않을 겁니다. 과제 다 못해도 남지 않을 거야. 그냥 바로 집에 갈 거니까 좀만 참어. 진도 나가고. X의 증가량 분의 적어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야. 물론 증가량이 마이너스면 감소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또는 증가 감소니까 그냥 변화된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1차함수 단원에서 증가할 때, 감소할 때, 얼마만큼 증가할 때 이런 표현 나오면 기울기를 묻는 문제일 가능성이 99%야. 알겠지? 따라서 지금도 봐봐. X값이 2에서부터 6만큼 증가할 때 얼마만큼 증가했다고? 2에서부터 6까지니까 증가량은 얼마야? 2에서부터 6까지 증가했다. 그래서 4 증가했다는 거야. 4 증가했다. Y는 뭐래? 8만큼 감소했대. 8만큼 감소했대. 이해돼?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 결국엔 이 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거라고. 알겠지? 다시 물어볼게. Y는 AX 플러스 4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알겠지? 언제까지 내 탓할 순 없어. 언젠가 너희 탓으로 간다고. A값 얼마? A 값은 내 탓이야. 네? 내 탓이야. A를 뭐라 부른다고? X의 개수를 기울기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상성을 뭐라 부른다고? Y 절 절편이라고 부른다고. 다시 물어볼게. Y는 AX 플러스 4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알겠어? A값 얼마야?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2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A값이 마이너스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졌을 텐데 얘는 1만큼 갈 때 2만큼 떨어진다고. 이해돼? 얘가 2만큼 가면 2만큼 떨어진다고. 이해돼? 근데 이 비율이 모두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고. 얘가 더 큰 게 아니라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작은 게 아니라 그 비율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항상 똑같다고. 얼마로? 마이너스 2로.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갈 때 2번은 얼마 증가했어? 5 증가했지. 4 증가한 게 아니라 2번은 5 증가를 했어. x가 5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봤다고. 근데 이 값이 얼마나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2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세모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이 세모는 변화량에 대한 그냥 간단한 약자야. 세모 y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0.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10만큼 감소한 거죠. 또는 마이너스 10만큼 변한 거고. 그럼 이해돼? 따라서 y값의 증가량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 마이너스 10. 학교 선생님이 정말 장난치신다고 y의 감소량을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또 안 된다. 감수량이 그러면 그냥 10만큼 감소한 거지 그때는. 알겠지? 설마 그렇게 되지 않으시겠지. 중학생도 아니고 아니 중학교 1학년도 아닌데 2학년 때 말이야. 봐봐.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에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봐봐. 쭉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2,59 여기가 4,7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2고 여기가 4였다는 거잖아. 그치? x는 얼마만큼 증가한 거야? 2만큼 증가했어. 얼마만큼 증가야? 4에서 2만큼 증가한 거지. 맞니? 그러니까 2만큼 증가한 거야. 여기는 여기에 7이 적혀져 있을 거고 여기에 7이 적혀져 있을 거고 여기에는 5가 적혀져 있을 거라고. 맞아? 그렇다면 얘는 얼마만큼 변한 거야? 7 빼기 5만큼. 이해되니? 그렇다면 기울기 계산을 할 때는 지금처럼 대놓고 방금 위의 문자처럼 대놓고 얼마 증가할 때 얼마 감소 이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계산했어? x 좌표끼리 빼는 거야. y 좌표끼리 빼는 거고. 그래서 x 좌표끼리 빼는 거야. y 좌표끼리 빼는 거야.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순서. 순서는 꼭 지켜주셔야 돼. 순서는 꼭 지켜주셔야 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어? 그럼 얘도 똑같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셔야 된다. 알겠지?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 그렇다면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5분의 4-k가 2였을 테니 4-k는 10이었을 거고요. 따라서 k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정도만 좀 잠깐 좀 볼게요. 봐봐.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려달래. 두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 질 거야. 딱 두 문제만 더 하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왜냐면 함수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 힘들어하고. 그 이유는 제가 봤었을 때 거의 90% 함수를 싫어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90%는 그래프를 안 그려. 그냥 머릿속으로 떨어져 그냥 생각해서 그냥 계산만 해. 그러니까 몇몇 문제들을 맞추는데 응용된 문제는 못 풀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함수가. 근데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거기 숨어있는 뜻들이 보여. 근데 우선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부터 하는 거야. y는 3x 플러스 2야. 내가 물어볼게.
얘 y축과의 교점에 y좌표 얼마야? y축과의 교점에 y좌표. 이 y축과의 교점에 y좌표. 걔를 세 글자로 뭐라 불러? y절편. y절편. 맞아. 그래서 y절편이 얼마냐고? 2라고.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알겠지? 다시 물어볼게.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은 1분의 마이너스 3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물론 2분의 마이너스 6일 수도 있지. 얘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얘가 더 간단하잖아. x가 1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돼? x가 1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된대? x가 1 증가할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가 1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3 정도. 마이너스 3 증가. 다시 말하면 3만큼 감소한다고. x가 1 증가할 때 얘는 3만큼 감소해야 된다고. 여기로. 다시 말하면 0,2였었다면 얘는 1 증가할 때 3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요 점을 지나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다시 이 그래프도 그려보자. y는 4분의 5x야. 마이너스 10이야. 집중해서 잘 봐라. 잘 봐야 돼. 네. y축과의 교점 얼마야? y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의 y좌표 마이너스 10. 걔를 뭐라 부른다고? y절편이라 부른다고. 얼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괜찮아? 기울기 얼마야? 4분의 5요. 4분의 5. 이거 뭐야? x가 4 증가할 때 y도 y가 5가 5 증가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지금 얘가 0, 마이너스 10이니까 x가 4 증가했어. 얘 x의 증가량이잖아. x가 하나, 둘, 셋, 넷 같다고. 이해돼? 그렇다면 얼마 된 거야? 4가 된 거지. 마이너스 10이었는데 5만큼 올라가래. 4 증가할 때 5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y가. 네. 맞아? 그렇다면 얼마나 됐겠어? 마이너스 10인데 5 증가했으면 4, 마이너스 5요?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최종적인 목적지는 여기였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직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또는 봐봐. 방금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어. 또는 봐봐. 이제 마지막 설명이야. 이쪽 부분이 다 이해가 되셨다면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y절편 얼마야? y절편 마이너스 10이요. 마이너스 10. 괜찮아? x절편 한번 그려볼까? x절편 계산해야 된다고. y에다 0 집어넣어. 이 새끼 2항 하시면 되겠죠? 10은 4분의 5x. 따라서 4씩 곱해주시면 40은 5x는 40 이렇게 나왔겠지? x는 8. 5로 나누어 주시면 x는 8. 8. x가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해 주기만 하면 돼. 알겠지? 약간 개인 취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변태성을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쪽은 기울기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한 거고 여기는 y절편과 x절편을 이용한 거야. 1번, 2번이야. 그래프 그릴 때 난 1번이 편하다. 2번이 편하다. 뭐야? 다 뭔 소리지? 2번이 편해? 그러면 여러분들의 변태성은 제로인 겁니다. 1번이 편하면 약간 변태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게 해야지 막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워커홀릭처럼 막 일을 계속 해야지 자기의 그런 즐거움이 느껴지는. 너무 복잡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이해하셨으면 됐어 이건. 지금부터 그래프 그릴 때 뭘 이용한다? x절편, y절편 이용해서 그래프 그린다. 알겠지? 그런데 지금 뭐래? x축으로 y축을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여기였겠지. 직각삼각형이다. 그죠? 밑변의 길이 얼마? 8. 8. 여기
10. 10이야.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안 된다잉. 10. 알겠지?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0. 얘가 넓이입니다. 잠깐 봐봐. 너희들이 지금 방금 했었던 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자. 여기에 좌표가 A야. 여기 좌표가 B고. 알겠지? 마이너스 10이요? 아니, 그냥 B. 그냥 B야. 알겠어? 네. 얘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B예요. 맞다 손들어. 틀리다 손들어.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X축, Y축이야. 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이다. 맞다. 틀리다. 왜 틀리다 생각해? B가 마이너스면 그렇지. B가 마이너스잖아. B가 마이너스잖아. 얘 양수지. 음수지. 그럼 이 넓이가 어떻게 돼?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음수. 아까 여기서 봤잖아. 얘가 마이너스 10일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플러스 10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음수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절대값을 말고 절대값. 이해돼? 따라서 뭐였어야 돼?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B였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해? 네. 오늘 우선 과제는 가능하면 여기 184페이지까지 좀 풀어봐 주세요. 그게 숙제예요? 네. 1차 함수 184페이지까지. 양이 꽤 많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하셔야 돼.